네, 네, 다 연결되셨어요? 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예, 예. 그래요. 그, 네, 네. 일단 뭐 결과가 예상 밖이라서 조금 저도 놀랐고요. 예. 그게 뭐 자세히 읽어보셨겠지만 법리 문구상으로 보면은 뭐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전혀 뭐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그게 실무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건인데 참 아쉽습니다. 재판부가 너무 그렇게. 네, 네, 네. 그러게. 예, 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다른 사실관계 주장도 상대방이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거 다 일단은 저 배제되고 결국은 뭐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인 건 맞다.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이죠. 제가 윤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그걸 만약에 뭐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를 지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렇게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또 대법원에서 구제받기도 힘들거든요. 사실관계 사실관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어떻게 그걸 저 대법원 입장에서는 시정하기는 좀 그 어려운 법률 구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사실관계 자체는 이제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리상으로 해석이 지금 그 우리 주장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 사안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뭐 아시다시피 법리 전례가 없고 대법원 판례는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저는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예.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긴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윤 원장님 말씀은 율촌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거죠, 지금 그 뉘앙스가. 잠깐만요. 율촌이 법리 논란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자, 그렇게 그거는 뭐 영화처럼 뭐 그렇게 좀 억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예, 예, 그래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잠깐만요. 어쨌든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이제 뭐 전관 외우고 또 뭐 큰 로펌들의 어떤 뭐 이런 어드밴티지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긴 해요. 그게 사건에 따라서. 근데 그건 그럼요. 예. 그럼 지금도 존재합니다. 재판하다 보면 느끼는데요. 이제 그런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주로 이제 사실관계 판단. 아까 제가 뭐 사실 판단과 법리 판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법리 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재판부가 이거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저기 3심에 올라가서도 다투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3심의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법리 판단으로 정식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거의 100% 대법원 간다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전례가 없고 대법원 가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1심하고 2심하고 또 다르니까 더더욱 신경 많이 써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어드밴티지, 로펌의 어드밴티지나 뭐 정관예우 이런 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대법원 가서, 그렇죠. 대법원 가서 정식으로 판단 대상이 되는 거라서. 그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어떻게 보냐면은, 대법원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 한 건만 봐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대법원 사건은 뭐 대법관 출신이 맡으면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냥 변호사로서 20몇 년 생활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건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봐줘, 이 사건만 해결해가지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건에 다 잣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 있는 사건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까 윤 원장님 걱정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거는 조금 이제 오해 예. 그거는 오해라는 말씀 좀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말씀하십시오. 네, 네. 상고하고 집행정지죠, 뭐. 네네. 2주가 아니라 좀 빨리 하면 좋죠, 뭐. 집행정지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통 한 2, 3, 결정 나는데 한 2, 3주 정도 걸립니다. 네. 뭐 아까 윤 원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한 2달 이상 걸리거든요. 집행은. 네. 네. 글쎄요, 뭐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요. 왜냐면 그게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그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일단 그거는 그대로 하시죠. 뭐.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 적다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집행 정지 신청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은 좀 대법원 올라가면은 대법원에서 집행 정지 받는다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대법원은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시, 시간상 여기 지방법원에서 집행 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아예 상고장을 내면서 그냥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배당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서부지방법원 항소부거든요. 2심이. 그러면 이제 항소심 다른 재판부에서 집행정지를 맡아요. 네. 그렇죠.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그렇죠.
물론 뭐 이게 확실한 건 없습니다. 대법원이요. 뭐 당연하죠. 그게 뭐 그 이제 대법원은 참 천차만별인데요. 그게 사건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굉장히 복잡한 사건부터 해서 뭐 단순한 사건 뭐까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 좀 간단한 절차로 그냥 마쳐지게 되면은 뭐 한 3개월 안에 마치고요. 좀 길게 가면은 2년 이상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지금 판단컨대 조금 복잡한 법리 논쟁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사건이 아닌가. 예, 예, 네, 네.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네, 네, 네. 그거는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명도 사건은 집행되면 사실상 끝나거든요. 원래는 뭐 명도 회복, 가지금을 반환이라 그래서 뭐 회복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건 지금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이겨서 다시 들어온다는 건 어려워요. 시설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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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왜냐면 우리도 반대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저기 이심 판단대로라 그러면은 우리도 나가줘야 될 사람이 버텨왔던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 손해를 물어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버틸만 하기 때문에 버틴다. 소위 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귀책사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 나름대로 재판으로서 이렇게 내 권리를 구제하고 싶다라고 호소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상대방도 지금 만약에 2심 판결에 의해서 가집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뭐 병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을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귀책 사유가 없는 쪽에 들어가요. 저기들도 2심 판결 믿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집행정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거죠. 예. 예, 예, 예.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요. 어, 네. 네.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재판부가 단순하게 이제 이게, 아니, 뭐, 우리가, 기간을 조금 더 보장받는다. 이것뿐 아니라, 기간이 끝나고 나게 되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게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이제 판단돼야 된다. 우리 이해관계는 이제 그거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뭐 이제 남은 거는 결국은, 예, 맞아요. 남은 거는 뭐 변호사 선임을 이제 누구로 하느냐, 막 그런 정도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저도 뭐 그렇게 해주시면, 예, 뭐 제안해드리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집행정지가 되면 이제 조정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법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집행정지 되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될지 상대방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언제 끝나냐. 예, 3개월, 예, 뭐 2년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물이 많이, 아닌가, 건물이 많이 좀 우리 층 말고 나머지 층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들도 이제 뭐 이겨가지고 집행을 빨리 한다. 이게 플랜이었는데 그 플랜이 깨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충격입니다, 사실. 당연하죠. 왜냐면 그거는 수순인데, 뭐. 네. 법정에서 하는 심리는 없고요. 그냥 서류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고유서 내면 이제 법리 검토를 또 나름대로 이렇게 법리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고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상고유서를 바탕으로 보통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2주 안에는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러면, 네, 네, 네. 예, 예, 예. 제가 보수 제안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준다고 할 때 보통 법원이 현금 공탁이라는 걸 보통 하게 하거든요. 우리한테. 예,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보증보험 공탁이라고 하는 그런 공탁은 없고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현금 공탁밖에 없는데 현금 공탁은 아마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사건 규모가 있어서 아마 수천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 가져가는 돈은 아니고요. 그게 법원에 묻고드는 돈인데 그 부분은